있다라는 이제 남천 선생님의 아동학대 사건을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 지금 피해자 이름으로 되게 많이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피해자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릴 수 있도록 좀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 좀 조심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천쌤이 먼저 요약 좀 해주세요. 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그 교사 선생님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본인의 이제 의견을 올렸던 글이에요. 올렸던 글인데 이 언론사에서 이제 필자의 동의를 얻어서 게재한 글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선생님께서 8가지 생각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한 게 잘못되었고 이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이웃들의 진술 그리고 병원 후송 과정 등을 봤을 때 이제 부모님의 소극적인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살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방송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 아니면 정인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피해자의 이름을 사건으로 명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방송 이후에 이제 SNS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절차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를 좀 지시를 하셨는데 일반 다른 사람들은 왜 아동학대 문제인데 왜 입양에 대해서 거론하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이제 보호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대요.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게 특정 나쁜 사람, 악마 같은 사람이 한다기보다 사회적 관계에 의한 특성이 반영된다라고 좀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가해 부모가 입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거다라고 의혹을 좀 제기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공 자격증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동을 하나의 교환 가치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말씀도 하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그렇게 대한 출생률이 올라가려면은 아동 청소년이 사랑받고 이제 열심히 존중해주겠다는 그런 다짐이 필요한 모습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얘기해주신 것 중에 제가 12월에 국회 통과했던 그 즉시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기도 했고 조금 살펴본 게 있었는데 사실 즉시 분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동학대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들을 어디에 보호할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그 정원이 1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회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게. 근데 그들이 100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학대신 건수는 22,500 제 숫자를 자꾸 잘 못하는데 2,500건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리고 즉시 분리라고 하면 아동학대 2번이 신고가 됐을 때 정말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인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과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즉시 분리라는 법을 딱 개정을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벌써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기관이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원래 거의 대부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황이 있었을 때 조사를 나가는데 만약에 즉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있을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000명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장기간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잘못된 거는 조사하는 기간이 사실은 3일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분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곳을 찾겠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다 보면은 2주, 3주, 4주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런 와중에 과연 이 아이들은 그 불안감을 솔직히 그쪽에서 느끼지 않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에 나왔었던 것처럼 미필적 고의적 살인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찾아본 거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지금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부분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을 만약에 그걸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량을 무조건 높이게 되면 정말로 미성년자 학대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찾는 게 제일 힘든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정말 학대로 인정되는 죄마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얘기하셨을 때 아동이나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분리됐을 때, 즉시 분리되었을 때 이런 불안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부모나 아니면 학대로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리고 미성숙한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분리됐을 때 혹은 내 방, 내 집, 내 익숙한 곳에서 분리되었을 때 오는 불안함도 되게 많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되었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폭력, 아동 학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법이 개정되면은 사실 처벌에 대한 강화가 가장 사실 많이 나오는데, 하나 고민해볼 것은 사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안 일어날 거냐, 양육하는 부모의 어떠한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 기준에 의해서 사실 자녀에 대한 훈육이라든지 교육적인 게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면은 안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했을 때 그게 사실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지만, 그게 다 사실 부모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그런 학대들 대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저희도 어렸을 때 뭐 맞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사실 변화하려고 했었으면 이런 뭐 아동 학대에 대한 정황이나 그런 거를 발견할 때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뭐 아이를 약간 뭐 혜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지원만큼 이거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야 된다는 정당화는 없죠. 사실 없어져야 되죠. 그게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쉬운 따름이죠. 그런 게 이제 습관화되면은 잘못했으니까 맞는다, 맞아야지, 이게 되는 잘못했으니까 거죠. 혼나야지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되다 보면은 뭐 일반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 사건처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 부모님 훈육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만 강도가 낮을 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과거에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더 예전 세대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물론 그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시대가 아닌 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나. 어쨌든 이제 뭐 마무리를 해보자면,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또 지금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 아동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뭐 처벌이라던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피해 아동들에 대한 관심도 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단순한 이런 조치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설 수 있을지, 어떻게 발견해서 상황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질지, 이런 게 꼭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